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클럽 운영하면서 가르쳐 드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포인트들을 잡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할 때 어떨 때 많이 하고 어떨 때 적게 하는 게 유리한지 구분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구분이 쉽지 않아서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걸 많이 봐서 그렇고요. 어떨 때는 좀 빨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되게 천천히 행동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제 기준에서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게 이쪽이 일봉인데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상승에 탄력이 붙고 불붙은 종목, 요런 것들을 포지션 잡아서 매수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는 매수할 때 한 번 한 번 기회가 순간적으로 주고 다시 탄력받아서 탄성처럼 튀어 오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대시 상승 자체가 이렇게 분봉상에서 시작이 됐는데 요 중간중간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불붙은 종목들은 기회를 언제 주냐? 잠깐 줍니다. 3분봉인데 3분 넘짓하게 이런 식으로 잠깐 호흡하는 시간, 쉬어가는 시간 한 포인트 한 포인트밖에 없거든요. 이런 데서 여기서 다 산다는 게 아니라 사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한 번 살 때 그러니까 쫄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친 듯이 달려 나가다가 상승하다가 이제 흐름이 상대적으로 꺾입니다. 꺾이면서 누가 봐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이럴 때 보면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좀 다소 진정되면서 나 좀 쉬었다 갈게, 조정 좀 하면서 갈게, 이럴 때 여기서 이런데 아니면은 이런 박스 이런 데서 여기서 애매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엇박자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죠. 녹색 구간에서는 쫄았든 아니면은 너무 무서웠든 아니면은 내가 놓쳤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적극적으로 못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없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게 되면 여기가 이때 내가 쫄렸을 때랑 비교하게 되면은 가격적으로도 훨씬 더 높은데 여기서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기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종종 보여집니다. 요런 포인트를 좀 주의하면서 매매하게 되면 매매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매매 스타일도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돌파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눌림목 이렇게 받아가는 매매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더 소극적으로 천천히 나눠서 분할도 많이 하고 템포도 느슨하게 늘어뜨리면서 좀 더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 저는 약간 요런 스탠스로 매매를 했었을 때 엇박자나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매매도 훨씬 더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클럽에서도 요런 부분들을 훈련시켜 드리고 할 수 있게끔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어떤 걸 알려드리냐면은 이런 거죠. 여기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냥 오늘 제가 했었던 이런 뉘앙스 이야기 듣고서 아 그래 알겠어 나 이제 하면 하지, 그런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알아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매수를 한다는 거. 근데 이 정도의 매수 아니면 내 기준에서 내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감을 잡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요 감을 잡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클럽에서 기본기 훈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능숙하게 마스터해서 잘 다룰 수 있어야 이제 내가 매수를 한 번에 이 정도까지는 한 번에 매수를 해도 좀 크게 매수를 해도 컨트롤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세분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제가 상승 중에서도 분할을 한다고 했는데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기본 베이스 물량을 잡아놓고 나서 더 괜찮을 때 위에서 불타기로 감내 가능한 정도를 이제 분할 매수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불타기 분할 매수 전략이 되는 거고, 요런 것들 감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그냥 샀는데 놓친 거 아쉬워서 조금 산 거 아쉬워서 위에서 더 많이 샀다가 추격 매수 됐다가 오히려 수익 다 반납하고 손해로 바뀌는 그런 경우, 이런 차이점들은 결국에는 기본기에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게 들으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매매를 하다 보면은 왜 어렵냐면 이렇게 이제 뭔가 좀 크게 매수해도 좋은 이런 녹색 동그라미로 몇 군데 포인트를 찍어주셨고 파란색으로 잘못된 패턴으로 매수하는 거를 찍어주셨는데 실제로는 여기 요런 데서 크게 딱 들어가서 올라갔으니까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곳에서도 그래 기회네 하고 팍 들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뭐 어떻게 얼레설레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물을 타면서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노려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또 여기서까지 막 매수하게 되고,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계속 상승되는 거네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지나고 나서 보면 당연하지만, 이런 데서도 여기도 그냥 잠깐 쉬어가는 거지, 매수하다 보면은 매도 타이밍 못 잡고 물려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괜찮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여기랑 뭐 이런 데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거를 실전에서 놓고 보면은, 흘러가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좀 알기 어려운 게 아닐까. 왜냐면 여기도 결국은 신고가 영역이었고 여기도 신고가 영역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그 신고가에서의 흐름인데, 이게 지나고 나서 여기서 했었어야지, 여기서는 하면 안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법할 것 같거든요. 되게 좋은 접근이죠. 실제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뭐 각자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저는 제 기준으로 클럽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신고가가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는 상황, 즉 흐름이 좋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유지되거나 어느 정도는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불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캠프파이어 불입니다. 이제 장작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씨가 꺼지는 모습하고 꺼지지 않고서 그냥 타오르는 모습하고 그런 걸 보시면 돼요. 불이 꺼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래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불씨가 계속 살아 있다, 요러면 저는 그래도 좀 해볼 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활활 타오르던 모습과 대비했었을 때 가격은 훨씬 더 올라갔는데, 불씨 자체는 이것도 그 전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이 한참 전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절대 적은 거래량은 아닐 거예요. 근데 가격적으로 더 낮았을 때, 요 부분하고 비교했었을 때 가격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즉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럼 불씨가 꺼지고 있다, 요 정도 생각은, 내가 여기에 흐름에 올라 떨어져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만 않다면은 조금만 한 발 딱 뒤로 떨어져서 여유를 가지고 이 상황을 체크하려고 맘먹게 되면요,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도 딱 보면은 알죠. 그리고 아마 매매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정도는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활활 타오르는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저도 이제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때 막 비중이 커져 있는 상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아마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잘못 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상황을 놓고 보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여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불씨가 꺼져 들었다라고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말씀하셨던 대로 이 앞에랑 거래량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거래량의 고점으로 보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괜찮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이런 포인트들에서 이제 크게 들어가는 거를 패턴화해서 여기도 들어갔는데, 뭐 물론 여기서 매도했었으면 됐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뭐 좀 더 크게 보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물리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오려고 여기서 이제 물 타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중에 상황을 관조해 보면 이런 거 정도는 알 거예요. 요 정도만 지나가도 여기 앞이랑 다르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것까지는 안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요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물리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패턴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본기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크게 들어간 게 잘못됐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앞에서 하면 더 좋았겠지만 진짜 잘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사더라도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요 시점에서 구분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은 다소 이렇게 위에서 늦은 감이 있게 시작해도 해결을 보는데,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비중을 크게 들어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이후에 말했었던 요런 흐름 상황에서 판단하고 내가 비중을 빨리 덜어낼 수 있느냐, 초기 포지션에서 고비중을 가져갔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흐름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그 상황에서 비중 조절을 빠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애매한 게, 여기서 사고 나서 보합에서 약간 강보합 아니면은 약수익 요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꺾여 내려갈 때 내 가격대를 분명히 칩니다.
그때 비중 조절을 안 하고서 그냥 이 위로 더 올라갈 거야,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그런 매매 자체가 일단 컨트롤 기반이 아니라 약간 희망 회로 기반이 되는, 기본기가 부족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는 진짜 기본기 훈련 확실하게 해놓게 되면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기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내 깜냥을 압니다. 아, 여기는 나 컨트롤하기 좀 어려워, 근데 여기까지는 될 것 같아 등등의 이런 판단이 돼요. 이 판단을 해야 결국엔 이런 종목도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네요. 자, 제가 짚었던 거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도대체 왜 비중이 되게 높아져 있을까? 그래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떨어질 때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한양이 그럴 거라는 게 아닙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하염없이 흘러내리면서 손절을 결국 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마 이런 데서부터 잘못되는 걸 거다 라는 얘기인데, 어니스님이 얘기했던 건 그거죠. 여기서 매수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왜냐면 리스크를 걸고 들어갈 만한 그런 때죠. 여기랑은 또 다르죠. 뭐 이런 데랑은 좀 다르죠, 느낌적으로. 근데 결국은 이게 지나고 나니까 고점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나고 나니까 고점에 내가 잘못 들어갔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은 말씀하셨던 그대로 매매를 기본적인 것들을 할 줄 모른다는 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서 그런 기본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했든 비중을 확 줄이고 나서 차후에 있을 기회를 다시 노리든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설명을 들으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니스님도 알잖아요. 이거 지난 차트 가지고서 여기서 매수했었어야지 여기는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질문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들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다 지난 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어니스트님이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매수의 양, 템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희가 최근에 영상을 좀 약간 이원화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심정에서 물어보는 거를 위주로 영상을 찍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니스트님이 저희가 운영하는 클럽 안에서 많은 회원분들을 교육하고 투자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교정할 그런 기회도 많이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 그거를 이제 저랑 질문 답변하는 거를 떠나서 정말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면서 알려드리는 그런 취지로 영상을 또 하나 최근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저희가 나름 이 안에서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실 때 앞으로 저희 영상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은 자주 생각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매매를 하면서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해주는 이런 조각조각 하나하나, 물론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근데 그 하나만 알아둔다고 해서 매매가 지금 당장 잘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조각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밸런스 균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곧 기본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연습을 조금 게을리하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더 내 매매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안 되시는 분들, 안 된 사람들 저희 클럽 와서 교정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으니까 저희 클럽에 오셔서 같이 연습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투자 클럽은 실전 매매를 가이드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식 잘하려면 강의들 많이 듣잖아요. 저희 영상도 아마 강의 듣는 생각으로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유료 강의도 많이 찾아서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의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실제 매매에서 이런 행동적인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교정받거나 뭔가 좀 더 나은 방법을 직접적으로 캐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매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같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둘 다 잡기 위해서 실전 투자 클럽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안에 이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시면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거니까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살펴보시고, 저희가 이제 댓글 하나 남겨둔 게 있어요. 저희 가입 안내 공지사항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가입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